자, 이제 전두환 정부로 넘어와야 되는데 와우. 진짜 이때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진짜 우리를 돕나 봐. 예,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계적으로 삼저 호황의 시대가 옵니다. 삼저 호황의 시대. 자, 이 삼저 호황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삼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금리, 돈을 빌리기 쉽겠네. 저달러, 오호, 달러도 싸.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저유가. 우와, 우리한테는 이건 최고지 뭐. 물건 만드는 나라인데 이런 그 원료가 지금 싸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세계적 현상이야.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 이러면서 여러분들 정말 이때 단군 이래 최대 호황기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잘 나갑니다. 네, 진짜 전쟁 이후에 진짜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이제 개발도상국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원을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좀 이렇게 눈 감아주고 좀 이렇게 많이 봐주고 혜택을 많이 주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서서히 우리가 이제 성장하니까 이제 그런 혜택들을 거두어 들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문도 열라고 합니다. 우리의 문도 열라고 합니다. 개방하라는 이야기예요. 외국 자본과 경쟁 똑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조건에 싸우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쉽지 않겠죠. 자, 이러면서 김영삼 정부로 넘어가서 이제 드디어 금융실명제를 시행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들 눈먼 돈이라고 하죠. 탈세의 돈. 이게 주인이 누군지 몰라. 어둠 속에 있는 돈이야. 이런 돈들이 많았거든요. 이 돈을 지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이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금융실명제. 옛날에 기억나. 옛날에 통장 하나 만들 때 뭐 그냥 이름이 통장 이름이 뭐 사무회. 사무회야 사무회. 사무회 뭐 어떤 조직 만들어가지고 그 사무회 이름이 통장 주인이야. 그 돈은 누구 건데? 그 몰라.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은 절대 지금 여러분 통장 하나 만드는 것도요. 뭐 취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이고 너무 까다로워요 여러분들. 옛날엔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누구도인지 모르면 그 돈이 어디가 검은 돈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금융실명제. 그러니까 이때 김영삼 정부 때 시행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때 그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이 OECD에 가입을 해요. OECD에 가입을 하는 그런 모습들. 과연 우리 잘한 걸까요? 그리고 이때 이제 개방하라 그 앞에서부터 계속 압박 들어왔었는데 결국 이때 우루과이 라운드 이 협상이 타결됩니다. 이 말은 건 뭐다? 개방한다 라는 것이죠. 개방의 물로 가고 있다. 진짜 이전 상황과는 지금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데 아마도 이 달라지는 환경에 우리가 헛발질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미끄러졌던 것 같아. 계속 잘 나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광복 이후 계속 성장해왔던 이 한국 경제가 정말 최대 위기를 맞죠. 그게 바로 외환 부족 사태입니다. 외환 부족 사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IMF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바로 IMF 사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바로 외환 부족.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달러가 부족한 거예요. 달러가 없어. 달러가 없어요. 그 외국에서 이제 그 물건을 사고 팔 때 그 거래 대금일 수 있는 달러가 없는 거예요. 뭐야? 국가가 부도가 난 거야. 우리 갑자기 거지가 된 거야. 순식간에. 정말 순식간에. 저도 어안이 벙벙했어요. 갑자기 장관이 나와가지고 우리 망했대. 뭐야? 우리 돈이 없대. 달러가 없대. 뭐야? 그럼 우리 망한 거야? 망했대. 야, 이게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바로 교직에 들어갔던 그런 때였는데 그때 사실은 이제 교직에 바로 안 나갔어요. 근데 그때 취업이 워낙 잘 됐어요. 취업 복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원에 가서 좀 더 경력 쌓는 그런 여유를 다들 부리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집에 조금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가지고 바로 이제 교직으로 들어갔거든요. 그게 97년 3월이에요. 3월 첫 수업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IMF가 그해 가을에 터집니다. 제 친구들, 대학원 갔던 친구들은 꼼짝없이 갇혀버렸어요. 진짜. 갑자기 뭐 회사들이 문을 닫고 사람 뽑질 않아.
취업이 안 돼. 뭐야?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 이 IMF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정규직이라는 계약직이라는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런 단어를 몰랐어. 그게 뭐야? 그때는 IMF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는요. 그냥 대기업에서 추천서가 와요. 제가 사학과냐? 사학과인데도 추천서가 몇 장이었냐면 저희가 4장 받았어요. 4장. 이 추천서가 뭐냐면 그냥 합격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골라가면 되는 거야. 보니까 여기서 4학년 2학기 등록금 다 대준대. 그리고 4학년 2학기 때 유럽 배낭여행 가오면 전액 다 지원해준대. 그런 조건 보고 골라가는 거였거든요. 저희 때는요. 그 요즘 유명한 그 대기업들이 그 학교에 와서 부스 차려놓고 저희 회사 와주세요. 맨날 이랬어. 우리 거들떠도 안 봤거든. 근데 이 IMF 터지면서 세상이 바뀌었어. 뭐야? 진짜 너무 다른 세상. 제가 딱 그 경기 97년도 제가 그 97년도 그 IMF 사태 그 딱 경기에 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전과 이후를 너무 제가 명확하게 보고 있어요. 야, 이렇게 달라지는 건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달라지지? 라는 생각. 그러면서 지금 이제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계약직 문제라든지 지금까지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 IMF 때부터 출발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죠? 국가가 망했으니까 지금. 국가 부도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야당이 이제 집권하게 된 어떤 그 계기가 바로 이 IMF였는데 이때 이제 이 김대중 정부는요, 이 노사정위원회를 만듭니다. 위기니까 지금 노동자, 그다음에 사측, 그리고 정부 이거 구성해가지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하자. 서로 간에 어떤 그 희생을 좀 하자. 그리고 이제 부실기업 정리. 정말 아우 눈물이 많이 납니다. 진짜 이때 그 정리 해고당했던 분들의 그 눈물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이 정리 해고는 뭐냐면 한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 가정이 무너지는 그 모습들이 이렇게 와버리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참 가슴이 아팠던 그런. 제가 추천서 받았던 그 중에 하나도 IMF 터지면서 부도 났어요. 나 여기 갔으면 어떻게 된 거야? 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도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어쨌건 이 김대중 정부 때 이런 어떤 위기를 극복하고자 금모으기 운동이 전개됩니다. 이 금모으기 운동이 여러분 세계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나라가 망했대. 그럼 여러분들 뭘 해야 되는지 알아? 모든 화폐는 종이가 되는 건 마찬가지야. 그럼 그때 뭘 해야 되는지 알아? 살아남으려면 금을 갖고 있어야 돼. 금이 최고야. 금이. 이 금으로 달러를 바꿀 수가 있거든. 우리나라 돈은 달러 안 바꿔주거든. 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금은 곧 생존이에요. 이걸 내놓을 수가 없어. 이거 있어야 내가 산단 말이야.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 나라가 지금 망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옷장 속에 있는 금부치를 막 꺼내와. 그리고 그걸 막 내다 팔어. 이 세상 사람, 저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저 돈을 왜 저래? 저 금을 갖고 있어야지. 저 금을 왜 내놔? 상상을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금을 내놔가지고 결국 그 금으로 우리가 외화를 사들이는 그런 모습들. 이게 진짜 감동이죠. 그래서 이 금모으기 운동이야말로 제2의 1907년 구한말에 시행됐던 대구에서 출발했던 국채보상 운동의 연장선이다. 뭐 이런 이야기 있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그런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위기를 이제 드디어 극복을 한 거예요. 드디어 그 위기를 극복하고 졸업하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노무현 정부 때 와서 이 미국과 FTA 한미 그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합니다. 우린 이거를 FTA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제 관세가 이제 부과되지 않는 그런 어떤 한미 자유무역 협정 뭐 이런 것들을 체결하면서 각 나라들과 지금 FTA를 체결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요 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의 어떤 그 과정이 결코 쉽진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도
자칫하면 지금 뭐 후발주자들이 뭐 그냥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칫하면 우리가 또 탈락할 수 있죠. 우리는 지금 수출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나라인데 그런 데서 밀려버리면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 믿어요. 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더 어려운 환경이 오겠습니까? 오더라도 우리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이 해왔듯이 우리 역시 또 극복해낼 겁니다. 우리는 그런 민족이니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광복되고 나서 보잘것없는 정말 무일푼의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이 한국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 정말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가졌던 그 꿈, 우리 뒤에 오는 자식들한테만큼은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그 꿈이 현실이 되었고 그 현실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이 근현대사 100년을 보니 개항계는 신문제로부터 해방이라는 과제가 있었고 일제강점기는 식민지로부터 해방이라는 과제가 있었고 현대사에서는 독재로부터 해방과 가난으로부터 해방이라는 과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신문지 살고 있지 않고요. 식민지 살고 있지 않고요. 절대 빈곤 벗어났고요.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엄청난 역사의 선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우린 또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과제는 무엇이었으며 우리 이 시대의 과제를 위해서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라고 설명을 해야 할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다음 챕터에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